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신규 버전 발표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발표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개발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표준 프레임워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AI 코딩 활용 사례와 표준 프레임워크의 추진 방향 재현에 대한 주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성훈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략기술본부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부터 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은 저도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주신 우리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AI 코딩 활용 사례 및 표준 프레임워크 추진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가 지금 시점에 보면 이게 뭐 당연히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하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공공 특성상 저희 입장에서는 벌써 2년 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이르렀던 거고요. 지금은 뭐 챗GPT나 이런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시지만 사실 이거를 출발시킬 때에 이 LLM 기반의 AI에 대해서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아는 영역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이제 발표드리는 게 조금 뭐 이거 당연히 지금 트렌드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게 시작된 시기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제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거를 정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와 같이 일을 해보신 아마 개발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났고 이후에 이제 해당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미처 다 만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 사업들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벌써 한 15년째 가고 있는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이 IT 업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정보화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하고 있는 일이 뭐 정보화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정보 시스템 위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업무들을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요걸 소개시켜 드리는 건 저희가 복지 영역에 대한 시스템을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고 크게 3대 축으로 지금 재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라 사실 그림상으로는 복지의 3개 영역이 있지만 각각 그 안에 서브 시스템이 수십 개씩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그룹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숫자가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VN 기준으로 약 서버가 1000대 가까이 구성돼서 움직이는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뒤에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AI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하게 된 게 22년도에 저희는 이제 플랫폼 개발본부라는 조직을 좀 신설하고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틀리게 기술 중심의 부서들을 신설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응용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 데이터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조금 공공기관에서
들어보기 생소한 조직들을 좀 신설을 시켰습니다. 이 조직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결국은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그게 다른 시스템과 소통을 하게 되고 결국은 데이터로 저장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요거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해당되는 부서들을 신설을 시켰고요. 요거 외에 인프라 부서를 독립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인프라만 담당하는 본부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의 개발은 이 전략기술본부에서 주도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부장 통합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이게 품질이 결국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십 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시스템이라도 반영할 때 품질을 담보하지 않으면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보안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 반영되는 코드에 취약점들이 있는지 문제가 에러가 있는지들을 결국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점검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자동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각종 가이드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 결과들을 개발자들한테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코드들을 계속 수정 보완을 시켜나가는 형태고요. 여기에 점검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운영 서버의 반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까 표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준수해야만 이후에 유지보수성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표준을 어떻게 지켰나, 잘 지켰나를 누군가는 봐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룰세트화 시켜서 이 표준들을 점검을 하고 그 점검된 결과들을 개발자들이 반영을 해야만 운영 서버에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전체적인 체계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예시라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준수된 것들은 미준수됐다고 뜨고 이것들에 대한 조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단순히 AP 코딩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시스템은 특히 이제 정부 시스템들은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계로부터 무슨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사회부장 정보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900여 개, 지금 1000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거기에 움직이는 연계 종수는 약 한 5,000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개발자가 매뉴얼을 찾아보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이렇게 다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뒷단에 있는 AI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데이터 부분입니다. 테이블 숫자가 10,00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 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테이블의 그 컬럼의 속성 값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값들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에 대한 메타화와 통합관리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을 끝난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품질 체계 안에서 실제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치율들을 높여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 통합 시스템 자체는 구동이 어렵고 하나의 장애가 서비스 전체 장애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들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데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점검을 위한 체계 절차들을 복잡하게 가져가면 결국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그 소위 말하는 점검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게 뭐냐면
이걸 AI를 동원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를 2년 전에 고민을 한 겁니다. 다만 공공의 특성상 뭐가 존재를 하냐면 저희는 외부 클라우드에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코드를 외부에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공공에서 정보 보안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를 딱 한 군데 목적으로만 구축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요거 외에도 뭐 보고서 작성, 매뉴얼 작성 뭐 등등등의 범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구축하는데 100억 들어가면 아무도 못 씁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 담보돼야만 이게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이 세 가지 목표 하에 실제 오픈소스 기반의 이 AI 플랫폼을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구동되는 파일럿을 구축했고 내부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저희들만 끌어나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느꼈고, 외부 관련된 업체들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금 외부에서는 저희의 파일럿 기반으로 해서 제품화, 상용화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대민 서비스 쪽이 아닌 이 개발자들을 위한 체계들을 AI와 엮어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메인터넌스에 얘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각종 나오는 에러나 뭐 이런 것들을 AI한테 입력하고 AI가 처리 방안을 주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할 때 이 코딩에 도움을 주는 모델, 그리고 뭐 부정수거 어시스턴트는 요거와는 좀 상관없는 업무 모델들을 만들어서 업무 담당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었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 RAG 기반으로 이걸 다 구현할 수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 저희가 내부에서 쓰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챗봇입니다. 얘는 특정 업무 목적이 아니라 범용적 모델을 채택을 했고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을 지금 적용을 시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QM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VS 코드에서 컨티뉴를 붙여서 실제 내부에 구축된 내글을 통해서 소스 수정에 직접적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당연한데 내부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공공에서는 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 기반의 서비스는 불가능하고 내부에 자체 LLM을 구축해야만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요 중에서 화면 코딩, 특히나 이제 HTML, 단순 HTML 기반이 아니라 복잡한 업무 기반의 화면들을 제너레이트 시키는 엔진을 AI를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련 업체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만 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토타입의 화면 디자인을 시작을 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초 화면의 정보 항목들 설계를 끝을 내게 됩니다. 이게 실제 뭐 디자인 타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확정을 소위 말하는 퓨어 샷들을 주어가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구성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도출이 되게 되고, 이 도출된 내용들이 실제 확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인 요건을 주고 화면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확정된 화면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저희가 실제 시스템에서 구현해서 쓰는 화면으로의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 정보 항목을 설계해 놓고 이렇게 일괄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저 화면은 저희 사회보장 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쓰고 있는 표준 화면 템플릿을 다 적용시킨 화면이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 테스트로 해서 AI가 임시 데이터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 시뮬레이션, 동작 테스트까지 다 끝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 정보 요소들을 추출해서 전환시켜야 될 화면을 스스로 그려주는 기능까지 지금 구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화면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예시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화면이 만들어졌으면 저 화면들이 그림으로만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더미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을 해서 실제 그 사용자들이 동작 테스트를 하면서 화면상에 문제점들이나 본인의 요구 조건들이 제대로 수용되었는지들을 다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개발 방법론 자체도 지금 변경을 시킬 정도의 어떤 변화량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내년이면 3단계로 들어가서 실제 이거를 실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이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이 돼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자정부 쪽에서도 앞전 세션에 발표를 해주셨지만 AI 기반의 어떤 보조 도구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이거브 프레임 속에 있는 룰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는 레그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레그가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그 레그 기반으로 뭔가 동작 설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이걸 구축하는데 너무 비싼 AI를 설계를 하시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경량화 시키면서 조금 덜 똑똑해도 되니까 경량화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VS 코드나 인텔리제이에서 쓰는 컨티뉴 같은 플러그인이 아쉽게도 이클립스에서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도구들을 이제 전자정부 쪽에서 만들어주고 내부 LLM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 기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테스트 툴들은 정해진 조건으로 막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AI는 테스트 결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 결과를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도구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AI 기반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어진 시간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성훈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